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철 황사로 인한 눈 질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다리 부위 동맥경화증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조기 폐경.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 폐경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열린 의사회가 무료 진료에 나섰습니다.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봄철 충곤증이 간염, 결핵 등 증상이 비슷한 다른 중요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혀져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충곤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장동익 당선자. 오는 5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 앞으로의 계획과 장동익 회장의 당선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 그 증상과 진단, 치료법까지 하지 정맥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의료 정보 매거진 메디컬 이슈 나우.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정보의 길라잡이 건강정보뱅크. 오늘은 최근 더 확산되고 있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는 현대인들. 울퉁불퉁 다리가 붓거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겨울 부츠에 이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높은 굽의 하이힐. 하지만 이런 하이힐이나 부츠를 오래 신게 될 경우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과거 40, 50대 여성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하지 정맥류. 최근에는 그 발생 연령층이 점차 낮아져 일반 사무직, 학생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뱅크의 김주원입니다. 잠을 자다가 쥐가 많이 나거나 무릎혈관이 유독 튀어나와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는 질환 하지정맥류. 아프지 않다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점점 악화되어서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위험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정맥류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포이즌 흉부외과의 반동규 원장을 소개한다. 매끈한 종아리와 다리로 건강을 지켜라. 천여 건의 수술과 임상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전문의 반동규 원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일컫는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붉거나 아니면 파랗게 보이는 실핏줄뿐만 아니라 지렁이가 기어다듯이 튀어나온 혈관들, 우리가 보통 힘줄이라고 말하는 이 혈관들을 통틀어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주로 정맥 안에 판막이 망가져서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여있는 그런 질환을 일컬어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푸르거나 검붉은 혈관이 피부 위로 두드러져 통증을 유발하는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의 혈관에는 피의 역류를 막고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판막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망가지게 되면 피가 거꾸로 역류해 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 정맥류의 증상은 다양한데 다리가 무겁고 쉽게 부으며 쥐가 나고 피로감, 통증, 그리고 발목 부분에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부모님이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일을 하시거나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주로 종아리 근육을 많이 움직이시지 않는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또한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을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꼭 오래 앉아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때문에도 많이 하지정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를 받고 있는 34살의 환자 양정마 씨. 다리 통증이 별거 아닐 거란 생각에 병을 키운 사례다. 그냥 피부가 얇아서 원래 이렇게 파랗게 튀어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병원을 찾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정맥류 병원 찾고 나서 이제 진단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나서 이게 질병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질병인지 처음에 몰랐었어요. 하지 정맥류는 거미줄처럼 얽힌 혈관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발병 부위를 정확히 진단해야 치료 효과도 높다. 우리 몸의 다리 정맥 혈관은 몸속 깊숙이 위치한 심부정맥, 그리고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표재성 정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표재 정맥은 다시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 그리고 관통 정맥으로 나뉘어 어느 부위에서 정맥류가 발병했는지에 따라 치료 위치도 달라진다. 부위별 정확한 진단과 치료 없이 하지 정맥류를 만성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만성 하지 부종, 출혈, 피부 궤양, 피부 색소 침착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네, 치료법에서는 우선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종아리 근육을 운동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치료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혈관 경화요법과 그다음에 피부에서 쏘는 레이저요법, 또한 수술적인 방법으로 혈관 내 레이저, 폐색술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트라이벡스라고 하는 혈관을 깎아먹는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최신 치료법인 피부 레이저요법, 주사기 등을 이용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피부 밖에서 레이저로 문제의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혈관 경화제보다 시술이 간단하다. 또 하나는 심한 하지 정맥류에 적용되는 혈관 내 레이저요법. 정맥 내 머리카락 굵기에 광섬유를 넣고 레이저를 쪼여 정맥 굵기를 줄이고 혈액의 역류를 막는 치료법이다. 기존 수술법에 비해 회복 시간이 빠르고 흉터 걱정이 없어 좋다. 보다 아름다운 다리를 갖기 위해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했다면요,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수술 후에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수술 후에 환자분은 일상적인 생활은 못하겠지만 누워 계신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앉아 계시거나 간단하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단지 붕대를 감아놨기 때문에 무릎을 좀 굽히시기가 힘드실 뿐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조심할 건 없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한 3주 정도는 3주에서 4주 정도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운동이라든지 생활은 다 하시는 것도 특별한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어서 혹은 유전적인 성향으로 하지 정맥류가 의심스럽다면 바로 진단받아야 할 텐데요. 초기에 간단하고도 정확한 치료법이 현명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발목을 당겼다 펴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는 30-40cm가량의 쿠션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